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 재판부의 판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부분을 박 의원님 특히 모셨으니까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일단 이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한다. 파기돼야 마땅한다.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일단 이제 제가 정의 여신 디케가 예. 공정성을 의미로 저울을 들고 눈에 이제 눈을 가리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재판장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입을 마스크로 가리셨던데. 예. 그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첫째는 일단 그 재판장이 쓴 표현 중에 예. 이 사진과 함께 그 이제 그 거기 가서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8명인데 4명으로 이제 이렇게 그 축소된 예. 조작된 그 이제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 의혹이라 하면 그 고 김문기 씨하고 찍은 사진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김문기 씨하고 친할 것이다. 예. 잘한다가 이제 첫 번째 의혹일 거고 좁게는 크게 예. 놓고 보면은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로부터 친한 사이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대장동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알 것이다. 예. 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대장동 사건의 본안 재판이 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뭐 뒤에서 얘기할 백현동 사건도 본안 재판이 따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형사 재판이. 예.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본안 재판이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막 진행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허위사실 공표로 그거를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법률가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 말고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여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재판장이 쓴 표현 중에 그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그 사진을 보고서 어떻게 느낌을 갖느냐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재판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부가 하는 재판이지 이게 여론 재판이나 인민 재판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사실을 확정할 때 김문기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예. 그에 따라서 안다 모른다. 예. 또 그 부속적인 부분으로 사진이 어떠한 증명력을 갖고 있다. 예. 증거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무슨 양형 이후에서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하니까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 하면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되는데 재판부가 끌어쓴 진부 즉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원용했다, 인용했다. 그런 점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찌됐든 주의적인 그 원래의 기소 사실인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잘안다 모른다가 주된 것이고 그와 관련된 김문기하고 찍은 사진이 종된 것인데 부속적인 것인데 이 부속적인 걸로 주된 것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할 크게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주된 사실인 안다 모른다를 모른다 내지는 그것은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그것을 보충하는 사진을 가지고 유죄를 하면서 한 것은 그것은 전도가 본말이 됐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 부분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다른 방송에도 그렇고 여기 방송에도 그랬고 이제 그 국토부 공문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11번의 성남시에 대한 공문들이 있었고 추가로 3번의 식품연구원과 관련된 공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재판부 스스로가 성남시 공무원 등이 국토부의 어떤 활동이나 요청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 11차례와 플러스 식품연구원과 관련된 국토부 공문. 특히 재판부가 직접적인 그 무죄로서 쓰지 않은 증거, 무죄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증거인 2015년 1월 26일자
그 국토부 공문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용도 변경, 즉 식품연구원의 부지의 용도 변경과 민간 매각을 위한 협조 공문이거든요. 예. 말 그대로 국토부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거 제값 바꿔서 팔려고 하면 예. 당연히 용도 변경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받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왜 배제했다는 설명이 있습니까? 그거는 배제했다는 설명이 없죠. 예. 그거는 원용되지 않았으니까, 인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을 배제했다는 것은 결국은 유죄를 예단하고 유죄에 맞춰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그래놓고 또 뭐 부담감을 좀 느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일선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들을 재판부가 소홀히 취급한 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죠? 예. 지금 이 재판부 어떤 분들은 물론 여러 어떤 입장에 따라 여러 의견이 다르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 재판부의 판단에 감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어떤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쪽의 말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듣고 피고인이 보통 피고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여파도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을 했다라면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를 인용한 그런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 특히 그 골프 그거와 관련해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 사진의 소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가 주요한 공소사실로 대중들은 알고 있고 사람들도 언론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골프 사진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주요 쟁점 사실로 부각시키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부각된 느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진행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진행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고 재판부에 감정이 실려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근데 제가 어떤 여기 패널들 모시면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데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가 정확히 거짓말이다 아니다 협박이라고 느꼈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의문은 이 사안이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 아니다 혹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런 사안이 쟁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법의 평등이랄까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떠올리면 사람들이 좀 불쾌한 느낌이 들겠지만 어찌됐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갖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사법 엘리트로 법관을 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양쪽에 선출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그러나 삼권 분립의 요새에서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조화와 균형의 요구들은 꽤 있어 왔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법상의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공복과 그렇지 않은 공복 간의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재판이며 합당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행사냐 그것으로 자격을 날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의문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대장동에 큰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면 다르죠 얘기가. 그런 거는 물론 선거권을 제한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 사안 누구를 알고 모르고 협박으로 느꼈느냐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했느냐 이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 국민 40%의 지지를 받은 그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 주자에 대한 선택권을 이 재판부가 날려버려도 되겠느냐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제도의 본질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법자재론, 사법소공론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뽑힌 공복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철저한 더욱
철저한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에 의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 질문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예. 선거법 개정에 민주당이 나서니까 죄 있으니까 선거법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하는데요. 예. 아직 선거법 개정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민주당의 컨센서스가 있는 건 아니군요. 아직까지. 아직 그런 차원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25일이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한가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만 이 방송이나 또는 다른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법조의 지형 자체가 보수적이다. 특히 이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특히 뭐 대법원 등등의 보수적 지형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또 법관들에 대한 사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느냐. 특히 양순의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 나서 그 반면 교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사법개혁의 여러 과제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뭐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후퇴하면서 국민들이 진정한 좋은 법관으로부터 좋은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러한 국면에서 위증교사 국면에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것을 예측하거나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일은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소위 이제 2018년 12월부터 그 이듬해까지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와 그 김병장 전 그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 간에 있었던 녹음 파일들의 여러 대목 중에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그런 측면도 강조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또 유력한 차기 주자이고 동시에 한 공당의 제일 규모로 치면 제1당의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이고 이것의 원래로 돌아가면 최초의 뭐 검사 자격사층부터 나오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것이 뭐 저쪽 그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무슨 뭐 실형이니 무슨 징역형이니 그런 것이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이 사안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사안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나 예측이라는 게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예측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아까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예상보다 중형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2심에도 법률가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2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예상보다 중형은. 그래서 2심 무죄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을 하는 법률가도 꽤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김문기와 관련된 또 이제 국토부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주관적인 측면 그러니까 후보가 느끼는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하나는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압박을 느꼈다는 것, 그것도 느낌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들이 있어요. 그 공문들을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는 정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오면 압박이 되는 겁니다. 다소간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격을 뭐 없앨 정도의 그런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잘 대응을 뭐 해왔겠지만 더 고도로 법원과 검찰은 다릅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그거와 이꼴 뭐 법원의 재판 대응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보다 면밀한 대응을 하려면 저는 파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얘기는요. 2심에서도 무죄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건 예상에 불과하지. 제가 논 거는 충분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본안의 재판들에 대한 결론 없이 그것이 허위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국민적 의혹, 사진 속에 있는 의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대법 판결까지 얼마나 빨리 갈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속도 자체는 여당에서는 지금 자꾸 속도전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누구도 결과는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나오면 플랜 B 소위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대단히 나쁜 예. 나쁜 그 프레임입니다. 예. 프레임이고 나쁜 주제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앞으로 재판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변화의 가능성, 파기될 가능성 여러 등등이 많고 예. 그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전히 굳건한 민주당의 당 대표고 예. 그런 점에서 플랜 B를 얘기하는 것은 저쪽 사람들 얘기거나 아니면 예. 뭐 말 그대로 정말로 나쁜 의도를 예.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단결해서 예. 이 재판을 제대로 그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 전략과 운용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진행하면서는 아직까지는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 어떤 플랜 B를 얘기하는 분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또 이것도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소도 했습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요.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좀 큰 시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책적 결정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있고요. 원전. 예. 이런 사정기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카 증거가 모르겠습니다. 뭐 재판기록 수사기록 보지를 예. 못해가지고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으면 벌써 뭐 어마어마하게 언론에 해서 떠들었겠죠. 예.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뭐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예. 것을 기다린 듯이 예. 했는데 일종의 살라미 전술 쫙 쓸어가지고 여러 개를 예. 나가서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예. 걸려라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예.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았는지 또 예. 김혜경 여사는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 예. 소위 무슨 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건지 예. 이런 역할에 대한 정리가 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사라고 예. 저는 느낍니다. 오히려 이 틈에 김혜경 여사 유죄 판결 나오고 이재명 대표 1년에 집행유예 예. 2년 나오는 요 틈에 그냥 갖다 붙이는 예. 그런 살라미 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 감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재해 예. 유병호 예. 그분들은 나중에 처벌받을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한 감사는 오늘 여기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